오늘의 인문학 수업 김주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온갖 외로운 마음을 지우며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 각종 이유로 사람이 자꾸만 외로워지면 참 쓸데없이 말이 많아진다. 온갖 SNS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사람이 그리워 외로운 이들은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늘 누군가를 부르는 내용의 글을 쓰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외로운 이들은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또 누군가를 부르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린다. 그거라도 해야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돌아보면 결국 다 후회로 남을 흔적들이다. 모든 글이 다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간은 혼자서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쓰는 게 좋다. 정치, 관계, 경제 등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눈에만 보이는 자연이나 사물을 관찰한 기록을 다른 내용은 전혀 섞지 않고 쓰면 어느새 외로운 마음이 사라진 선명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대 눈에 보이는 것을 쓰라. 그대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모에게 들어본 적 없어서 아이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말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빨리 나가지 않고 뭘 하고 있어? 이제 가봐. 좀 조용히 먹자. 너무 늦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자야지. 양치하고 뛰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슬픈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만 부드럽게 표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마음 다 잊고 아이에게 말로 주는 상처를 대물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오늘도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을 내고 말았다면 좀 더 부드럽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군대식으로 명령과 억압하는 감정을 담았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언어를 마음에 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속에서 꺼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언어를 소개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적절히 꺼내서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언제나 참 믿음직해서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지? 괜찮아. 언제든 몇 번이라도 다시 해보자. 네가 식사하고 마친 그릇 설거지통에 넣어줄 수 있겠니? 그래, 참 고맙다. 함께 오랫동안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기분이 좋다. 말꼬리를 잡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난 네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몸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네가 웃으니까 나도 자꾸 웃음이 나오네. 네가 뭘 선택하고 시작해도 나는 늘 응원하며 곁에 있을 거야. 학교에서 즐거운 일 많았지? 이젠 우리 집에서 즐겁게 지내자.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의젓하다. 나도 좀 너에게 배워야겠네.
난 네가 나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해.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이는 거니까. 네 생각은 언제 들어도 참 좋아. 너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생각이잖아. 오늘은 학교랑 학원에서 그걸 배웠구나. 배운 걸 바로 설명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까. 굳이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지금도 충분히 멋지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원한다면 그대의 언어에 사랑을 담아 주세요. 아이가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지 못할 수 없을 테니까요. 김종원 작가. 언어, 대화법, 초등교육, 책 육아, 문해력, 정서, 지능, 발달, 언어치료,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좋은 글귀. 내가 마치 나무가 된 것처럼.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주말에 물을 주기 위해서 사색하우스에 갔다. 보통 2시간 정도만 줬는데 이것도 짧지 않지만 이번에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4시간이나 물을 줬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잔디가 힘을 잃었고 소나무의 모습도 생기를 잃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아팠던 나는 물을 주는 내내 줄기 하나하나, 잎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너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뿌리까지 충분히 적셨다고 생각할 수 있나?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닌 나무 입장이 되어 생각하니 도저히 평소의 2배 이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작은 뿌리 하나라도 물이 닿지 않았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랬다. 덕분에 물리면 1.5배가 붓고 일주일 내내 고통에 시달리는 강력한 모기에 물리기는 했지만 다 괜찮다.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물과 산이 좋은 곳이라 언제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강력한 모기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을 준다는 것은 몇 방 정도는 맞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아무리 긴 팔과 점퍼로 무장을 해도 양말로 바지 하단을 덮어도 기어이 틈을 찾아 들어오는 너. 오늘은 특별히 옆구리를 노렸더구나. 살이 없어서 흡수가 잘 되었는지 더 많이 붓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늘 비가 오니 마치 내가 나무가 된 것처럼 기쁘다. 2팔 벌려서 비를 맞는 너희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2월 19일. 지금 숨쉬는 이 순간과 살아 움직이는 이 뜨거운 몸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이 강한 마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내 아이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라. 인문학 달력. 지금 숨쉬는 이 순간과 살아 움직이는 이 뜨거운 몸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이 강한 마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내 아이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라.